이교수의 영화 읽기 46번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조아킴 도스 센토스 뭐 캠프 파워 감독의 소니 주도로 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소니 유니버스나 마블 유니버스나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왔던 게 또 샘 감독의 맨 처음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파이더맨 1, 2, 3 그분들이 그런 유니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세계관류의 어떤 애니메이션이든지 뭐 영화든지 그게 관객한테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벤져스 같은 엔드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거의 한 3시간짜리의 영화들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아이언맨, 뭐 캡틴, 아니면 그 사람 뭐 도스 스트레인지 뭐 등의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알고 있어야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의미도 있어지는 거고. 저도 최근 전까지는 엔드게임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은데 다 해설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어떤 그 세계관류의 어떤 뭔가 관객이 더 이상 소비자층이 아니라 이제 주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톤으로 제작자들이 우리한테 그냥 모든 걸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1편을 제대로 모르면은 또 살짝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1편 중에서 이 친구가 마일스 모랄레스는 굉장히 똑똑한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그런 하죠. 것처럼 보이더라. 똑똑하다고 자꾸 주변에서. 그 1편에서는 엘리트 중학교에 추첨과 실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안에서 상대성 이론, 뭐 평행 이론 등의 그런 걸 공부를 하는데 보기가 2개밖에 없는 이제 50문제 중에서 보기가 2개밖에 없는 문제 유형인데 OX인데 그걸 빵점을 맞은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다 답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틀렸다는 거잖아요. 뭐 이 친구는 좀 반항심이 들어서 그랬는데 엄청난 정말 친구고, 뭐 뭔가 계속 그리고 또 아무튼 사실 좀,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이 멀티버스류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전에 본 플래시라는 것도 뭐 필연적인 뭐 공통점, 여기서는 캐논 이벤트라고 막 하는데 뭐 모든 그 플래시들 뭐 100개, 3개의 100개의 플래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고, 뭐 거기서 이제 변칙을 만들어내요. 아노멀리라는 거를. 굉장히 플래시에서는 좀 다르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뭔가 게임 만화식으로 다녔어요. 아노멀리라는 게 사실 게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글리칭이라는 것도 사실 게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버그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버그가 일어났다고 한국말로 그러는데, 글리칭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현상, 주로 게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할 때 얘기하고, 플레이어가 어딘가에 웹에 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 한국 유저들이나 뭐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빨리 깨기 위해서 글리치를 이용한다. 막 맵 중간을 막 이동해버리고 막 스킵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게임 제작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게임 유저들이 있죠. 그런 걸 글리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빠르게 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스팟이라는 이 악당도 굉장히 게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이 모든 세상을 게임인 줄 알죠. 뭐 자기가 파워업, 레벨업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막
굉장히 어렸을 때 약간 가질 만한 그런 상상력으로 만든 캐릭터가 됐어요. 뭔가 여기서 나와가서 여기로 갑자기 들어가고 게임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만화나 그런데 막 그런 텔레포트 캐릭터들이 맞아요. 이게 안 켤 수가 없네. 이 영화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이 팜플렛에 있는 거. 이게 주제인데, 이 영화에 내 얘기는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my story is fixed. You told me. 내 이야기는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전쟁, 서사 전쟁이라고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그 캐논 이벤트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스파이더맨들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 니네 아버지 죽을까 서장이 되면. 그걸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서사 이론으로 말하면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 거대 서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게 이제 내가 맨날 말하는 선형적 발전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뭐 커서 어쩌게, 근대 사회에 커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뭐 어쩌고, 해피리 에버 애프터의 서사, 거대 서사, 소설로 말하면, 열린 소설로 말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직선적으로 선형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대 서사에 거대 서사가 있고, 그게 작동이 잘 되면 이런 영화가 안 나올 텐데 그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노말리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 버그도 마찬가지죠. 버그가 뭐냐면 아까 설명한 거, 그거 좋은 얘기인데, 제작자의 의도하지 않은 현상, 제작자의 의도, 인텐션이 있는 거죠. 제작자의 거대 서사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작동이 안 되는 거지, 현상에서. 글리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게임 얘기가 나온 거고, 게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게임이 룰이 있는데 그 룰이 안 먹히는 거고, 근데 악당은 그 룰을 그대로 레벨업 시켜서, 그게 이제 근대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쭉 발전시켜서 계속 발전되면 잘 될 거라고 얘기되는. 그런데 그거가 이제 그 작동이 안 되는 상황, 그치? 그래서 게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이용해서 중간을 건너뛰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게임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게임의 도사들은 게임을 만든 사람의 의도랑 싸우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간에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느라고 일부러 끼어들었어요. 여기까지. 뭔가 그런, 좀, 요즘 이 영화가 굉장히 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찬사를 받고 있다면 IMDb 레터박스에서 다크나이트 반지장하고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찬사를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젊은 층한테 굉장한 어필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 게임하고 이 서브컬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굉장히 좀 단순하죠, 사실. 게임이랑 어떤 인텐션 안에, 의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사실 게임이란 걸 이제 3D 픽처스죠. 3D 그런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든 장면을 완성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만화 같은 장면이 좀 끼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그앤의 이제 아버지랑 그앤이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제 만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애는 뭐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는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약간 감정을 나타내듯이 차갑고 뭐 약간 그런 감정을 나타내듯이 약간 나타나는데, 사실 이게 사실 너무 게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단순화된 점이 있어요, 사실. 근데 만화 이런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으로 예술적으로 맨 처음부터 되게 사실, 그러니까 게임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만화, 그래픽 노블을 중심으로 했다면 좀 더 복잡한 차원으로 얘기를 가능했을 거죠. 사실. 근데 그거는 영화가 너무 복잡해지면 관객한테 이제, 관객이 어려운 거 모르는 관객들은 안 올 테니까. 그렇죠.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가장 괴로운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화 산업에서
너무 단순화된 거.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있었던 의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밑에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좀 캐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화 끝나고 얘기하는 이유가 일부러 단순화 해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더 복잡한 그 밑에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래픽 노블이 더 복잡하고 소설이 더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전달하기엔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걸 잘 전달했으니까 그래서 게임이니 뭐 이런 식의 게임보다 이거는 실사를 못한 이유가 이렇게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일부러 선택한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복잡한 거죠. 보통 게임, 보통 영화보다는 실사 영화보다는. 네, 뭔가 너무 다양성을 너무 지향한 게 아닌가. 모든 나라, 모든 문화들이 다 나오고 뭐 이런 그래픽 노블 이외에 아니 그래픽 노블 이외에 막 레고 같은 것도 나오고 진짜 공룡 같은 것도 나오고 굉장히 모든 만화책가 다 나오는데 물론 슈퍼히어로가 그런 만화에서부터 노벨 그래픽 노블로부터 시작된 게 맞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게 모든 독자들이 시청하기에는 좋았지 않았나. 요새 이번에 인어공주 흑인 여성이 인어공주로 나와서 뭐 얘기되잖아요. 헐리우드가 PC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치적 그 올바름 그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소송을 걸고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이것도 사실은 한 명 해놓고 얘가 대표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해놔도 될 텐데 멀티버스는 이해가 되지만 등장이 뭐 여러 명 나오는 거는 그런 헐리우드가 요새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동물권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물도 나오고 맞아. 여성도 나오고 인종도 다양해지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페니쉬도 왜냐면 미국에서 요새 스페인이 굉장히 인종의 숫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에 걱정되어서 복잡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뭔가 저는 이런 사실 만화나 게임 같은 서브컬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를 굉장히 너무 호감도 있게 봤다고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게 뭐 사실 뭐 일본에 나오는 뭐 데스노트나 이런 거랑 아니면 뭐 데스노트 아시나요? 뭐 막 공책에 사람 이름 써서 막 죽이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도 지금 흥행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제작한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아케인이라고 넷플릭스에서 1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런 것들을 좀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너무 호평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객관적으로 완전 못 봤던 것 같은데 다 누가 선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 분야를 좀 더 잘 분석할 수 그래서 더 잘 분석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특히 뭐 이 영화가 세상 다 그렇잖아요. 음식도 나는 좋아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영화도 마찬가지죠. 뭐 멜로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전쟁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근데 그렇게 덕분에 그쪽 분야의 매력을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고 더 깊이 분석해 줄 수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지. 돌아가면 돼. 그럼 좀 더 심심하잖아. 네. 저는 이게 그 이제 이거 영화 보기 전에 포스터를 먼저 접했었는데 포스터에 딱 문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 주인공인 마일스가 딱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한 명을 구할 것인가 모두를 구할 것인가 하고 스파이더맨 vs 스파이더맨이 있는 포스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포스터가 이제 요건데 이 그 그웬이 주인공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엔 혼자가 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그웬 스테이시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포스터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영화는 이 2명의 서사가 중심으로 해서 가겠구나 하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나는 좀 이제 1편에서는 이 마일스가 주인공이라고 하니 이제 2편에서는 그웬이 좀 큰 역할을 하려나 하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그웬이 서사의 시작을 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닫는 역할을 또 그웬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더 이게 이제 그웬이 그러면은 어떤 핵심 역할을 하나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중간까지 계속 좀 기대하고 보다 보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웬이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되는 캐릭터인데 별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 이러다가 마지막에 겨우 이제 그 글리치 좀 야매 버전의 어떤 그 차원 이동기를 그 혁명가분 그 캐릭터 누구더라? 그 호비 브라운 이 캐릭터한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이제 자기 동료를 새로 모으고 끝나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기부터 영화가 시작해서 너무 좋았겠다. 약간 이런 거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다른 포스터 그웬 말고 마일스가 나와 있는 한 명을 구할 것인가 모두를 구할 것인가 이 포스터를 보고 생각한 게 이게 그 유명한 그 문제 있잖아요. 이게 트롤리 딜레마라고 이게 전기기차 가면 그게 왜 저건 누구야? 그 유명한 정의는 무엇이?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또 나오는 그 사람이 유명하게 만든 거죠. 맞아. 마이클 샌들의 정의라는 무엇인가? 트롤리 딜레마. 네, 그래서 그 실험 맞아요. 그래서 5명을 살릴 건가 1명을 살릴 건가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그런 내용 그런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막 만들어 놓은 문제였는데 근데 그게 좀 이제 저는 그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꼭 한 명은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게 이게 이분법이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한 주제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이거 갖고 이렇게 깊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했는데 심지어 이게 2부로 나눠져 있는 거야. 다 내년에 북미에서 또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웬을 조금 더 봐야지 하면서 영화 보는 내내 마음을 이제 시선을 그웬에게 돌렸는데 또 안 나와 이 캐릭터는. 그래서 나는 지금 은지가 한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 굉장히 동의하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나는 좀 약간 졸려온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거예요. 이게 우리 서사 전쟁인데 이야기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영화가. 그러면 이거는 이 만화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사 영화 같으면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사람은 밥 먹고 이렇게 움직이고 앉고 뭐 잠자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관객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배우가 그걸 이러면 내가 여기서 문으로 걸어가면 사진을 찍잖아요. 찍으면은 내가 문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찍히잖아. 그럼 관객도 같이 내가 문을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저게 무슨 서사의 의미지 하고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들은 시간이 관객하고 같이 가요.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 영화는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뿅 하고 문 밖에 있어도 돼요. 다음 장면에. 중간에 내가 걸어가는 걸 안 보여준다고.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 영화는 실사 영화보다 훨씬 더 서사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문 밖을 나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문 밖을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해갖고 사람이 실사 영화가 됐으면 이 문 밖을 나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 밖을 나가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네. 관객도 같이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영화 타이밍이 2시간, 뭐 기껏해야 2시간 반 하는데 2시간 반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그 1초가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내가 여기 앉아있다가 다음 장면에 가는 거 안 보여주고, 맞아. 그런 거 안 보여줘요. 문 밖에 나가 있어. 그 1초도 안 걸리는데 나가는데. 맞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애니메이션은
정말로 서사가 왜 그런 서사인지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영화가 또 어쨌든 아니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을 일부러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은지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럼 그 애니메이션의 그 애니메이션의 대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게 당연한 기대란 말이에요. 실상화랑 달리. 스파이더맨 고잉 홈 그거는 실상화잖아요. 네. 그것도 여기 여자가 나오고 그런데 그건 너무 간단한 영화예요. 수학여행 갔다가 그쵸. 해외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간 얘기예요. 한 줄로 설명이 돼. 그죠. 중간에 무슨 난리가 있었지만 뭐 진짜 딱 한 줄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건 뭐가 뭔지 줄거리 설명도 없어. 그거는. 그게 실생활하면 그럴 텐데 이 똑같은 그 주인공이 나오고 똑같은 여자가 나오고 물론 이름 그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수학여행 간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서사는 은지가 기대하듯이 서사의 대결이어야 돼요. 그 서사의 대결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대 서사, 그 기존의 근대적인 건대 서사 하고 그거를 대비한 근대적인 거대 서사라는 게 다른 데서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남성성, 여성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근대적인 거대 서사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두 개를 구별을 하면은 남자는 폭력적이고 여자는 순정적이고 그죠? 그런 어떤 그 거대 서사가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실상화 같은 느낌이 들죠. 나올 때마다 엄마 아버지 둘이 나와서 파티하는 장면 또는 엄마 아버지 둘이 대화하는 장면은 실제 부부가 대화하는 것 같은 저거 꼭 실상으로 그렇게 찍어 똑같이 찍어도 괜찮겠네 그런 장면이 돼요. 맞아. 그 부부가 나올 때마다 현실로 돌아오는 Back to the Reality가 분명히 그것도 똑같이 애니메이션인데 맞아. 완전 리얼리티의 그런 장면 같아 보일 정도로 그거는 그래 말하자면 근대 거대 서사의 틀 그래서 아들한테 그치?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아들을 보내 15살 걔네들은 청소년 되면 다 자립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립을 안 하지만 한국이 후진적인 거예요. 서양에서 15살 되면 당연히 운전면허 따서 나가고 19살 되면 아예 집에서 안 나가면 이상하게 취급하잖아요. 요새는 서양도 아니지만 아닌 분이 많아졌지만 그러니까 그건 근대 서사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 외에는 그래서 그 엄마하고 대화할 때 엄마 아버지랑 대화할 때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대화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그 외에는 그런 말 할 여자가 아니잖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남자의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근대적이고 근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 너 왜 근대적이하고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호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기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를 일부러 성질을 긁을 필요는 없겠죠. 맞아. 다시는 안 보더라도 맞아요. 그건 다른 얘기죠. 네. 립 서비스라도 좋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는 그 세계 그 서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은지가 그런 그 외의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그런 얘기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면 그럼 무슨 서사를 하려고 이거를 그죠? 그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맞아요. 왜 이걸 이 두 개로 나누는지가 나는 그래서 이게 끝날 때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야기의 반이 없는 게 아닌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야기의 반이 지금 말한 이 그 외의 서사가 없어. 그 외의 서사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그 이쪽 거대 서사가 있고 그 거대 서사가 말하자면 글리치가 와서 게임인데 글리치가 오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버그가 와서 그 수름을 따지면 아노말리라고 그러죠. 아노말리가 와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노말리, 글리치, 이 버그가 부분적인 거냐 아니면 총체적인 거냐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분적이라면
스파이더맨 고잉홈 실사영화가 부분적인 게 맞죠. 그건 부분적으로 아노말리가 오고 그냥 집으로 가요. 고잉홈 자체가 뭐야? 되돌아가는 거. 집으로 되돌아가는 걸 확실히 선언하고 시작하잖아. 맞아. 얘네들은 지금 난리가 나고 수학여행 가서 난리가 나서 죽을 지경인 것 같지만 제목 생각해보면 절대로 죽을 리가 없죠. 집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건 글리치고 그건 버그예요. 그리고 그건 고쳐질 버그라고. 게임 전체를 망가뜨릴 버그가 아닌 거죠. 그 영화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영화가 진짜로 만화영화 같았어요. 실사영화인데. 맞아요. 그거는 그냥 너무 즐거운 영화고 뭐 얘기할 것도 없더라고. 그냥 즐겁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집에 갈 건데 뭐 쟤들 막 싸우고 난리 피는데 아 쟤들 되게 재밌게 만들었네. 그 기교를 신경 쓰고 야, 이런 것도 있네. 막 뭐 여러 개가 한꺼번에 하나가 뭐 여러 개가 막 적군이 하나 오다 막 여러 개 팍 퍼져 여러 개 오잖아요. 야 여러 개 오네. 근데 그거 다 죽겠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실은 그냥 버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그런 그 일시적인 그 아노말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일시적인 아노말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영화 끝까지 있지 이게 아노말리 하고 끝나버렸다고. 맞아.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아노말리인데, 그지? 그럼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출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시스템 뭐가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게임은 달라요, 게임은. 이게 게임이 되면 뭐 상관없어요, 결론이 없잖아, 게임은. 즐기는 중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게 영화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영화인데 서사를 이렇게 반만 썼다. 그게 잘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게 좋은 지적이라고.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그런 이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다음 영화가 또 있는데 그 영화 보고 이 얘기를 한꺼번에 해야 될 얘기가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자기도 그렇게 중간쯤에 계시니까 나도 중간쯤에 계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얘기는. 그렇죠. 틀을 말하니까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겠고, 그지? 맞아.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뭐가 트롤리의 그런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딜레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트롤리의 딜레마가, 그래서 내가 트롤 딜레마를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가 더 중요해서 못했는데 그 얘기까지 할게요. 그 정의로운 트롤리의 딜레마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직선적이란 말이죠. 네? 뭐가 전제인 줄 알아요? 그렇게 돼서 죽을 거냐는 게 전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몰아넣냐면 이렇게 가서 무조건 죽을 거야. 오케이? 그러고 시작을 해요. 맞아. 그러면 죽을 거야를 전제해 놓고 한 명이나 다섯 명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그 질문이 되게, 그래서 나 그 마이클 샌델의 이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조차 별로 토론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토론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한 명이 죽여야 된다는 얘기조차 그런 그 거대 서사를 먼저, 그게 거대 서사 아니야. 맞아요. 거대 서사를 해놓고 이거는 교수가 말했으니까 의심하지 마 이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그 안을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맞아. 그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외에는 생각하면 안 돼. 그 딜레마를 무조건 만들어 놓고 한 명 아니라 다섯 명이 죽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나는 질문하고 싶어. 그 트롤리스트가 왜 생겼냐. 한 명이나 다섯 명을 죽은 걸 안다면 그 전에 끊어야지. 당연하죠. 그 딜레마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대 서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정의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 사람 말할 때마다 전제를 둬요. 근데 그 전제들은 대부분 다 원래 옛날부터 쭉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 근데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도 르네상스부터요. 몇 년 안 됐다니까. 르네상스가 얼마나 됐다고. 근대잖아. 맞아. 근데 지금 근대 전체가 다 의심스러운 세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고. 르네상스가 개발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다시 읽은.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잖아. 맞아요. 신의 성경책으로 읽기만 하면이잖아. 그죠. 그 이담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기독 카톨릭도 거기서 나왔고 신교도 거기서 나왔고 이단도 거기서 나오고 난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라고. 근대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럼 진짜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원전을 들어가서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리다가 플라톤을 새롭게 읽는 방법은 그런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지 이것도. 그러니까 야 여기서 한 명이 죽고 아버지가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정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전제를 놓고서 그 전제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게 나는 의심스러워졌고. 맞아. 그리고 그걸 계속 그걸 듣다 보니까 난 계속 그 영화에 대해서 그걸 왜 전제를 의심하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졸려워진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린 거지. 왜 그 전제는 그냥 놔두고 낑낑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하는 인간들이 그니까요. 맞아. 아버지가 죽는 얘기들은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에 대한 그거는 근대 가족적인 정서잖아요. 네. 그건 유니버스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도 핵가족의 논리 그게 지금 의심스러운 세상이 됐는데 우주 전체로 그 빅토리안 센치멘트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우주적으로 퍼졌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그 빅토리아적 정서, 핵가족 정서를 무조건 못 벗어나? 아버지는 무조건 지켜야 돼? 지키냐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괴기가 크니까 이걸 어디다 생각해야 될지 모르니까 졸려진 거예요. 그게 졸림의 원인이고, 맞아. 그리고 불만의 원인이고. 그럼 언젠가 그 구현이 주인공이 됐으면 얘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여성성이 주도가 돼서 맞아. 어떻게 그러면 이 똑같은 그 빅토리아 좋아해? 뭐 좋아, 오케이. 빅토리아 정서 좋아. 그럼 여성성으로 어떻게 풀어날 거 없지? 그리고 이건 좀 참신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고, 그래 맞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데 그 둘이 관계도 보면 여자애가 주도잖아요. 남녀 관계도. 맞아. 그러면 남자는 부부하고 정반대야. 맞아. 아버지는 서장이잖아. 경찰서장. 엄마는 그 경찰서장의 출세를 위해서 평생 동안 집에서 파티 열고 봐주고 그러는 자식 완전 그 근대적인 그지? 네. 근데 그 밑에 그때 그 지금 새로 생겨난 커플들은 정반대 성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성이 중요한 것 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도 그 여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도 그 여자 힘 못 쓰는 것 같아. 맨 처음에 힘이 쓴 것처럼 탁 모두바디 하고 좀 멋있었는데 맞아. 맨 끝에 싸울 때면 어느 팀에 가부장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앞에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없어지고 남자가 나타나서 그치? 맨 처음에 여자가 주장을 해서 이 여자를 데려가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주인공이 돼서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틀린 사고 그런 게 자꾸 느껴지니까 머릿속에서 이거 그러니까 망설임이겠지. 이게 서구 영화니까 그걸 이렇게 다 버린다는 게 넘어간다는 게 어렵죠. 망설임이 들어있고 그 망설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내가 결단을 내리길 기다리다가 지루해진 거죠. 그나마 그래서 결단 내린 게 이제 경찰서장인 아빠가 자기 집 내려놓고 딸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거 거기서 눈이 좀 뜨이더라고. 유일하게, 야, 그래도 뭔가 아주 바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속편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속편 얘기 우리가 하게 된 이유가 그나마 없었으면. 그것마저 없었으면 진짜. 그나마 없었으면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나왔을 텐데. 그거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그 딸이 구현이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뭐 포옹을 한다고 그러나? 감싸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맞아요. 아들을 내가 잘 돌봤고 아들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돌아 나가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감싸고 넘어가기지. 맞아. 포함하지만 초월하기. 그런 그 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기대할 거는 있는데 기대할 거 있는데 너무 그런 게 너무 구태한 거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동의한다 그런 거야. 근데 두 가지 지적이 다 동의를 해요. 주로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미겔이라고 그 남자 그 폭력적인 남자 있잖아요.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리더. 스파이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뭔가 그 사람이 대표적인 뭔가 전제 상징으로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빅토리아라는 상징의
이거냐 이거냐. 근데 난 너가 이걸 절대 택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막는 것 같은데 뭐 트롤리 논리에서는 5명을 죽이냐 1명 죽이냐 해서 난 절대 5명 죽이지 않게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전 뭔가 그런 관점에서도 봤지만 스파이더맨의 관점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제 정체를 밝히냐 안 밝히냐의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정체를 밝히면은 모두가 위험에 처하고 나조차도 버려질 수가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정서가 있었고 뭔가 가족이 밝혀지면 1편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죽은 피터가 그 세계 그 마일스랑 같은 세계에 살고 있던 죽은 피터가 이제 마일스한테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게 알리게 되면 네가 가족한테 알리게 되면 가족은 무조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드러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이게 가족이 죽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 또. 그 얘기가 또 그건 또 좀 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할 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 근대적으로 마일스를 계속 보호하려고 들면 근데 마일스는 그거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경찰서장들도 다 그렇죠. 뭔가 그 애한테 이걸 하지 마 하면은 굉장히 그 애한테 적대적으로 들리게 되고 왜냐면 자아가 두 개니까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 애니 있고 아니 스파이더우먼이 있고 그 애니 있고 스파이더맨이 있고 마일스가 있는데 자꾸 하나로만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밖에 느낄 수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한테 적대적이고 혼자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근데 청소년이잖아. 그렇죠. 이 영화는 청소년을 위한 영화예요. 네, 저는 맞아. 교육하고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게 스팟이 결국에는 누구도 그 사람한테 멋지게 되는 방법을 못 알려줘서 그 사람의 레벨업을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막 망치잖아요 모든 걸. 근데 스파이더맨이 사실 스파이더맨도 어린애예요. 15살밖에 안 되는데 걔가 그 스팟을 처음 본 순간 스팟은 사실 30살 이상이겠죠. 근데 전신 연령은 막 6살, 7살이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을 맨 처음 봤을 때 스파이더맨한테 롤모델인 스파이더맨한테 뭔가 기대할 게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멋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아니면 날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걸 질문하는데 스파이더맨이 완전 개무시를 해버리게 되는 왜냐면 스파이더맨이 너무 어리니까 그거 네. 1편에서? 아니 스파이더맨의 원래 스토리에서 스파이더맨이 유명해진 다음에 아니요 맨 처음에 스팟이 그 편의점에서 ATM 털고 있는 스팟한테 이제 스파이더맨이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네.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네. 원래 스토리에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이 성장을 할 때 어떻게 성장을 할 것 같으냐면 두 개의 자아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자아,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에 만드는 내면의 자아가 생기겠죠. 자기가. 그런 내면의 자아는 스파이더맨이나 스파이더우먼처럼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이상. 뭐 나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우스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장면 있잖아요. 이어폰 끼고 막 환상하는데 막 공중부양에 물수련을 다 문제 다 없어진 것처럼. 근데 자기 내면의 자아를 잘 갖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 현실과 부닥치면서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이 거미 줄 그게 자기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길로 가서 뿌리고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스팟은 그거를 이제 두 개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15살까지 못 오고 자기 내면의 자를 못 키우는 거죠. 내면을 못 키우니까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5살, 6살 사이에 정신연령이라는 게 그러면 처음에 못 키웠으면 그게 이제
그 환상한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잖아요. 난 뭐든지 해. 뭐 나는 뭐 ATM기에서 돈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 막 그런 거잖아. ATM기에서 돈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못 뽑잖아.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구멍을 뚫는 능력이 있어도 돈을 못 뽑는 그런 바보 같은 7살 아이한테 총을 쥐어줬다. 그 똑같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청소년의 성장 과정은 근대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근대적인 거죠. 그 청소년이 성장할 때는 당연히 부모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청소년의 성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거기서 안 나가면 그렇죠. 부모한테 안 나가면 못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로운 업. 그로운 업이라는 단어가 그로우고 그로우는 과거 완료죠. 완료형. 그러니까 그로우가 끝난 거야. 완료. 그로운. 업은 뭐냐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로운 데서 거기서 끝난 상태가 아니라 박차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로운 업. 그로운 업이 되려면 부모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 외엔 아버지가 얘기했듯이 자식은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이유가 업돼서 가버리면 하늘에 날아가 버린 거잖아. 스파이더맨하고 스파이더워먼하고 뭐가 다르냐고.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잖아. 날개를 달고 날개를 달고 헐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로운 업되면 그 청소년이 그 청소년이라는 게 묘한 시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바늘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이게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양쪽 부모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그 사이를 조율을 해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이런 사람들을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그 청소년성, 그렇죠. 청소년 같은 심정 그런 심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죠.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고잉 같은 사람을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가서 왜 보고 왜 즐기냐 싶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다 누구나 청소년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 일부가 이렇게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여기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호소력은 거기서 나와요. 그러네요. 청소년 이야기. 그러니까 청소년의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가장 졸려온 영화일 수도 있는 거죠. 베이직한 그 내용이. 그렇죠. 근데 그 가장 베이직한 내용이 그건데 그것만으로 되면 이제 되게 재미없는 영화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기본 프레임이라고 그럴까? 기본 틀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청소년 애들이 이제 앞에 막 그 마일스는 막 이제 엄마가 학부모 면담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악당하고 싸우면서도 계속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막 힘들게 오잖아요. 굉장히 두 종류의 힘듦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는 거지.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 세팅. 부모한테 허락 해야 되고 또 자기 길 가야 되고. 자기 길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걸렸던 게 이제 저는 그 스파이더 소사이어티라는 이 조직이 이게 무슨 처음에 이제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 접했을 때 좀 기대하는 게 이 스파이더맨들의 우주잖아요. 그러면 일반인과 또 다른 능력을 가진 특수한 존재이면서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처럼 이제 그웬을 데려가는 걸 보면 그런 모임이기도 하니까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친 때 근데 이제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길을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도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 스파이더버스는 일반 그냥 근대 가족들이 사는 그 우리 그냥 일반 우주하고는 또 다른 우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룹이라서 그래서 또 이름 자체도 스파이더 소사이어티니까 너무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 사회라는 게 이미 벌써 생겼다는 거니까 너무 그게 기대가 돼서 봤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리뷰를 몇 개 읽었었는데 근데 그 리뷰에서 이제 이게
그 어디냐 뉴스컬처에서 누규민 기자가 신념을 두고 격돌하는 스파이더맨 vs 스파이더맨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내가 기대하던 그런 새로운 사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 근대국가의 싸움이랑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대한 건 그것을 벗어나는 그런 조직의 어떤 그 일반 조직도 일반 우리 근대 국가도 계속 존재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공동체와 만나면서 얘네가 어떻게 같이 공존하나 이런 뭔가 이제 그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 스파이더 소사이어티라는 애가 이 조직의 리더부터가 벌써 이미 새로운 제국주의자 독재자의 그 상징처럼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조직에도 여기도 아직 근대국가인데 여기 하나의 근대국가 또 있네 약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왜 이거를 굳이 파트 1로 나눠서 파트 1에 스파이더 소사이어티라는 근대 조직을 또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마일스가 부모 밑에서 겪어야 되는 성장통하고 그리고 내 길을 가고 싶어서 고민하는 그 내면의 자아를 기르느라고 겪는 그 성장통하고 근데 이제 또 내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또 여기서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웬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서 이게 여기서 그 둘의 로맨스가 좀 불안해지고 뭔가 서로 기대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갈등이 커져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끝을 맺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나중에 이 다음 편에서 회수를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뭔가 이 진짜 청소년 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가 사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 기사 같은 데서 자꾸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좋다, 이제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난해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절대 아닌 것 같고 사실 완전 이게 그런 건 게 아직 자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일스라든지 그웬이라든지 아직 사실 굉장히 어린애 같고 아직 혼자는 못 살잖아. 그리고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거꾸로 서 있어 막 둘이서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이 장면이 있잖아요. 도시를 바라보면서 되게 낭만적인 장면. 발코니 장면.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는데 마일스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뭐 We are the same 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같아.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In an important way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지만 그래도 전혀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마일스의 말을 뭔 소리야 하면서 그게 아무래도 아직 서로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게 없으니까 망설이게 되는. 네, 둘에 대해서 그애는 반박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그런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굿이라는 단어예요. 굿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언제 많이 나오냐면 그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 가면서 굿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굿이라는 단어가 그게 좋다, 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right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옳다하고 다른 거예요. 옳다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right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굿하고 right는. 왜냐하면 right는 대문자 right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라이트, 원초적 정의, 저스티스에 시작되는. 그런데 이 굿이라는 거는 굿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for, good for가 돼요. 누구에게 좋다는 거죠. 뭐 건강에 좋다, 사회에 좋다. 맞아. 그러니까 굿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의 윤리 규범, 도덕 규범,
또 사회 체제 유지 규범에 옳다는 거야. 뭐 좋다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가 좋다고 말할 때 아, 난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거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 언제 그러냐면 서로 규범이 다르면 안 좋아해요. 응? 나한테 좋은 게 상대방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싫다는 아니지만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규범 그런 거에 다르면 안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낭비하는 거를, 그죠? SNS는 낭비하는 걸 좋아하는 식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명품 같은 사치를 명품에다 올리고 나는 이렇게 비싼 밥을 먹었어로 올리고 자랑해야지. 자랑하잖아요. 비싼 밥 먹은 거를. 근데 영양분이랑 먹는 것들은 별 차이도 없는데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은 굿이지만 그래서 올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그냥 사치라고 그랬을 경우도 있었어요. 그 굿이라는 존재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옳은 것도 변하지만 여기서 굿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이게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스파이더맨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대화할 때도 굿이라는 단어가 밑에 있는 거죠. 너한테 좋은 일이라서 그라운드 시키는 거야. 나가지 마. 외출 금지. 맞아. 라고 말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문제는 지적이 좋다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선하다고 좋다고 얘기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 좋다는 말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굿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배경에 뭐가 있어? bad가 있다. 그러니까 선하게 이분법이 강조가 되는 거죠. 선하게 이분법이 강조가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 공동체에 좋다고 싸우러 다니는 거죠. 그치? 그런데 그 굿과 배지 만들어지려면 공동체가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이게 여기에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 이게 이 주스가 이 음료가 건강에 좋아. 그러면 건강에 뭐뭐 좋은지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좋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뭐 당분이 건강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잖아. 맞아. 근데 이 음료가 건강에 좋아 그러면 당분을 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안에 당분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난 이거 안 좋아해. 왜? 여기 당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배경 그 기준이 건강에 좋은 기준이 나는 그렇지 않은. 난 당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죠. 맞아. 나는 여기 포도가 들어있어 좋아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그 지금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만들고 어마어마한 스파이더맨들의 맞아. 종류들을 만들었어요. 그건 숫자는 다 있는 거야. 그죠? 쪽수는 뭐라고 쪽수지? 그리고 280명이나 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기술도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한 번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였어야 되는데 이제 자유자재로 차원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은 다 있어요. 맞아. 기술은 다 있는데 공동체가 그럼 어떤 공동체야? 맞아. 그 질문이 없는 거죠. 그 탈근대 공동체가 뭐냐? 여기서 이제 한마디 더 하자면 난 말만 하면 길어. 이 버릇을 줄여야 되는데. 앞으로에 오는 미래 탈근대 공동체는 뭐가 원리일 거냐?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디모크라시 투컴이에요. 데리다의 다가올 민주주의. 대대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해석한 디모크라시 투컴은 앞으로 미래 인류가 만들 공동체는 진정한 민주주의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공동체를 베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민주주의,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혼란의 시기에는 포퓰리즘이 오겠죠. 네. 지금 우리가 본 그 스파이더 소사이티는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네. 공동체예요.
그래갖고 뭘 얘기를 해. 맞아. 날 따라오면 되지. 우리 같이 가자니까. 그리고 이게 좀 다정한 그 애를 안고 있는 게 분명히 다정한 거죠. 그 다정함을 빼잖아요. 그 자 너는 빠져 이러잖아요. 그 기사님 따라 몰래 오죠. 맞아. 근데 너는 다정함이 그거는 이 포퓰리즘에 그 선악을 해갖고 싸우는 거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를 빼고 말 거를 결정을 공동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독재적인 리더가 했잖아요. 그게 아직 가장 결정적인 그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이데올로기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장면인데 왜 빠져야 될지 아무 설명이 없었잖아. 갑자기 왜 빠지냐고. 그 사람은 가려고 애를 안고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너는 뭔지 이유도 없이 그지? 그냥 자기의 기준에 따라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파이더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 공동체는 당연히 이게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미래의 공동체일 거고 그러니까 미래의 공동체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지금 현재 그 공동체가 유지될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 이 영화는 그래서 이것도 또 질문이에요. 아까 그 외의 여성성이 중심이 될 것인지도 질문이고 가장 큰 질문은 또 하나는 이 스파이더 공동체가 지금 이모시즘이 아니고 데리다의 디마크로시 투콘 같은 그런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될 건지 그것도 또 하나의 큰 질문이고 이 두 질문은 이 영화에는 없어요 아예. 맞아요. 그리고 쿠키 영상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여성성 얘기하는 게 그 그웬도 막 처음에 드럼을 막 치잖아요. 엄청 막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막 쏟아내듯이 그걸 치는데 그게 그 이제 우리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고 막 그 진짜 예술을 보는 것처럼 막 빠져드는 그런 몽환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 외의 서사로 풀려서 말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진짜 이미지로마냥 훅 잠깐 쇼트하게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쿠키 영상도 없고 이렇게 말로 표현이 돼야 돼서 그게 서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거기에 한마디 나와요. 위플래시. 위플래시가 뭐냐면 드럼 막 플래시 영화. 알아요. 봤어요. 위플래시 애들이 그러잖아요. 네.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게 서사로 안 말하고 딱 한마디로 위플래시 딱 네, 그러잖아요. 굉장히 비꼬는 투로 이렇게 근데 그 위플래시가 그거잖아요. 위플래시가 그 이렇게 사이코 같은 이제 억압돼 있는 스승 앞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 막 목숨 걸고 드럼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스승을 이기는 너 그런 어떤 갈등이 있구나. 뭔가 그런 갈등이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성격은 아니겠지만 그런 성장통이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옆에서. 그게 그 상징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처음 장면이 이 스파이더맨 이 장면이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영화 자체가 그렇죠. 청소년의 성장통에 관한 영화고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장면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그 외의 성장통이라면 그 여성성의 문제에서 오는 그런 다른 좀 뭔가 청소년기의 성장에다가 여자로서 겪는 어떤 다른 또 결의 또 그런 페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구분되지 않는 그냥 하나로 그냥 몰아치는 그런 게 그거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21세기의 그 여성성의 의미에 대해서 그게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한 두 개는 공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영화를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21세기의 여성성은 어떤 의미를 띠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담론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가 미래의 공동체는 그러면 이제 근대의 공동체 분명히 아버지 엄마의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맞아. 그건 너무나도 달라서 도대체 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아예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지는 돌아갈 수도 어떻게 맞아. 아닌 척하고 그 애인이 그러면 그 스파이더하고 둘이 잘 살고 부부처럼 살아? 또 애 낳고 살아?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일하게 되는 게 그 사람이잖아. 애 안고 있는 그 캐릭터. 그 사람은 피터 파커지.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미래에서 보여주는데 그거 되게 어줍지 않잖아요. 애를 집에서 이렇게 고에 키워오는 것처럼 부인하고 이렇게 있더니 안고 나가다 전쟁하고 앉았잖아. 애가. 맞아. 애도 딱 마스크 쓰고 애도 딱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살던 근대적인 그 삶을 비슷하게 모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해진 세상이잖아. 그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피터 파커인가? 그 아저씨가 그런 판인데 그 애하고 스파이더맨이 둘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아예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 맞아. 그나마도 상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그 탈근대 공동체 시스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담론. 그 다음에 구엔이 자리를 잡을, 구엔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21세기 그 여성성의 여성성이 더 포함된 그런 세상의 인물의 그 정체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그 개인적인 측면이나 공동체적인 측면 두 군데에 대해서 다 담론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그 두 개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나쁜 영화냐 그렇진 않고 이런 질문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 자체로 난 이 영화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영화는 굉장히 정확한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다음 편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성패를 완전히 가로를 수 있는 근데 질문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여기 팜플렛에 있는 것처럼 내 얘기가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데 내 이야기는 내가 쓸 거야. 맞아. 그거는 완전히 서사 전쟁이라는 걸 완전히 알고 있는 거죠. 담론 전쟁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거는 두 캐릭터들이 정말로 극렬하게 보여주니까 그 문제가 지금 시대의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의 공감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너무 이제 다 멀티버스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부모님이 심리 상담 교사래 대학교 보낸다는 그 상담 교사랑 얘기할 때처럼 뭔가 그냥 멀티버스를 영화에다 담은 게 아니라 그냥 원 유니버스를 글에다 담은 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은 멀티버스를 담은 그릇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지금 나와 있는 주제들이 아직 청소년기 그 성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딱 시작만 했으니까 그것만 막 명분이라고 막 질문하고 내세우니까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제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 너무 많이 와버린 게 아닌가. AI의 요즘 챗GPT 같은 세상이나 암 물질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뭔가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멀티버스도 얘기하고 암 물질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Does really documentary really exist? 할 때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계속 싸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 되지만 그리고 변칙점 아나몰리 아니면 캐논 이벤트 그런 게 멀티버스에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밝혀내야겠지만 그걸 깨는 서사가 나오지 않을까? 나와야겠죠. 아마 있다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독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근데 사실상 그런 사회에서도 아직 이런 원 유니버스를 조성하는 그런 환경조차 아니면 뭔가 그런 심리적인 교육적인 제조조차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 멀티버스에서 원 유니버스에 세운 다음에 원 유니버스에서 멀티버스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뭔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애초에 그런 상황이 전제로 됐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한데. 그래서 제목이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인가 보다. 아니 이게 보면은 다음 영화 제목이 이제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래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원제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인데 한국말로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스파이더버스가 라는 세계도 이게 멀티버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하나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그걸 넘어가겠다 해서 비욘드 더 스파이더버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이 스파이더 소사이어티 여기는 근대 조직이었던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되나 하는 짐작을 겨우 또 벗어나는 얘기만 할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더 한 단계를 아예 이 영화를 혹시 칭찬을 한다면 내가 그 스파이더맨 요 영화 전 영화 실사 영화 스파이더맨 고잉 홈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펼쳐놓고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선 성공하려고 막 이제 맞아. 막 펼쳐놨어요. 그래갖고 막 우주에서 갑자기 뭐 튀어나오고 그 우주를 그때가 뭐냐면 잘못 열은 거지. 얘가 놀러 갔다가 여자한테 잘난 척하다가 잘못 열었는데 잘못 열으니까 막 이상한 게 막 맞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암스테르담 도로 막 맞아요.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저거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다음으로 뭐 이게 유니버스라고 혹시 이제 뭐라고 마블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그 마블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의 유니버스 자기식으로 이야기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려나 그랬는데 이번 영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도 정직하게 자기 질문에 정직하게 돌진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는 아직 잘 모르는 내가 좀 세상에 뒤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데 그렇지만 그런 해답도 없는 질문을 향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 사실은 다른 사람들 스스로 피하고 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정확하게 그 질문을 향해서 자기가 내건 질문이죠. 스파이더맨 고잉홈이라는 실사화에서 내걸었던 질문인데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질문을 애니메이션이나마 정확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피하지 않겠다. 이 질문이 이 시대적인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 영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기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영화는 그러면 이건 영어로 지금 토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 보든지 말든지 번역해서 보든지 이건 자기 희망이고, 난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럴 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 지금 시대가 가장 긴박하게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받을 거고 그 호응이 이제 세계적으로 받을 거고 BTS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는 지금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BTS가 하는 소리가 혼란스럽더라도 자기를 찾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심으로 먹혀서 BTS 현상이 됐고 세계적으로 그게 한국이 그런 혼란 속에 제일 첨단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그보다 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델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제일 혼란에 앞에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BTS 현상이 좋아진 것처럼 이 영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정면으로 질문을 하죠. 대답은 없지만 자기가 스스로 질문해서 스파이더맨 고잉홈에서 질문을 했더니 그 전 세계가 공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팔렸어.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막막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런 이론에 대해서
무슨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든가 철학이 확실하게 구조됐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챗GPT 앞에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지식인들이 누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만천하에 드러났죠. 어떻게 대할지 모른다. 과학자들도 모르고 뭐 지식인들도 모르고 정부는 더더군다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래도 그런 혼란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평가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다음엔 무슨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거냐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게 이 사람이 가는 길이 틀렸다는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런 담론을 구축하려고 노력이 있은 다음에 들어왔어야지 그냥 질문만 하는데 집중을 하면 어떡하냐. 그게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주요한 비판 이론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토론하려고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뿐인데 얘기를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이중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가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고 질문했다는 사실 자체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가타부타 하는 것도 웃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거꾸로 다시 생각해보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왜 중요한 질문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면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이 이거 할까?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던 건데, 그 질문을 향하는 자세, 정직한 자세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질문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해결책을 아직 모르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질문함으로써 실마리 같은 길들이 조금씩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의 대답 속에 특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 포퓰리즘의 독재자가 자기네 내부에서 스파이더 세계 내부에 생성되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거꾸로 그럼 너는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그러면 그 디모크라시 특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누구도 지금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들었다고 뭐라고 욕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 정도까지 정직하지 않느냐. 그 시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 특히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좀 약간 그런 독재적 성향이 느껴지는 그런 뭐 전 세계가 다 비슷하죠. 그건 그러면 전 세계가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돔스데이 스토리가 언론에 많이 보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혼란에 임시적으로 혼란의 와중 속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바보는 아니니까 한 번 겪었으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그 포퓰리즘이 성황하는 그런 혼란의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사나 또 이 감독이나 제작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질문을 했다. 그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맞아. 딱 주인공이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진짜 내면의 자아가 중요한,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시키는 대로만 계속 하는 그런 폐쇄성보다는. 근데 그 마음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영화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 청소년들은 좀 그래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았죠. 청소년성은 다 있으니까. 그 혼란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뭐. 물론 청소년성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다 누구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시대가 그렇죠. 시대가 혼란이 계속 있는 거니까 누구나 다 청소년성을 갖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좋은 거죠. 혼란을 그대로. 이 영화의 주조가 이제 말하자면 컨퓨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교수의 책 읽기에서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컨퓨전이 그 탈근대 정동의 핵심 정동이라고 그랬던 거, 그 얘기가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컨퓨전이 주제인 영화라고 말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영화 화면이 어지럽죠. 근데 어지러운 거는 그런 것들도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시대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반영한 거라서 보기는 좀 힘들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영화에서 주제가 뭐 스파이더맨은 자립 아니면 희생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가 있으면 우리가 없고 너가 없으면 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게임처럼 뭔가 뭐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하는 게 Let it play out 라고 그냥 플레이하게 둬라, 계속 더 가라, 네 길 가라 하는데 그냥 계속 가다가 보면은 책임감이라는 것도 생겨야 되고 진정성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생겨야 되고, 그래서 비욘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욘드 하지 않으면 정말 비욘드 하지 않으면 그 게임의 세계관에 어떻게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영화에 대반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티버스를 이제 원 유니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인 거고, 멀티버스를 멀티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정하게 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멀티버스를 다 받아들이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작자를 넘어서는다는 거는 즉슨 내가 제작자의 그 마음으로 창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멀티버스 세계관이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언제까지 이 멀티버스 세계관이 흥행할 건가, 왜 또 멀티버스냐, 뭐 이렇게 다루는 기사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멀티버스가 중요해진 시대라서 그렇게 흘러가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그거를, 왜냐면 일단 모든 게 다 가능하고, 그리고 이 마일스처럼 내 이야기는 내가 쓸 거라는 게 가능하려면 진짜 제작자의 마음이 돼야지 그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진짜로 내 이야기를 내가 쓰려면 창조자가 되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그게 이제 그 스파이더 소사이어티 주인공처럼 그게 독재자형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모델처럼 나왔으니까 그 방향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된 것 같고, 멀티버스 세계관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흥행하지 않을까. 그 멀티버스라는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졌냐, 그걸 좀 거꾸로 보면, 물론 첫 번째는 이제 물리학에서, 네. 양자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볼펜이 있으면 볼펜이 있고, 이 볼펜의 존재를 딱 인정하고 여기는 볼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자성, 물질성, 이걸 못 믿게 되면서 이게 이제 빛이 이제 물질이 아니라 파동이다,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 그러면 이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우연히 존재한 거지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의 우주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주라고 말할 때 그 우주는 존재자를 향해서 우주인 거예요. 나의 우주, 우리가 지구가 있는 우주는 지금 이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런 물질이 있고, 맞아. 그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니버스, 유니는 하나죠. 네. 하나의 이런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질성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생각해보세요. 물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우주도 여러 개가 되는 거죠. 무조건 그 멀티버스, 그러니까 그 빛의 입자성이 화동성의 일부고 예외적인 사태라는 거를 설명한 순간 우주로는 유니버스가 유니버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섭씨 우주는 만약 이런 입자가 다른 데서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입자 형태가 다른 차원이나 다른 뭐 그래서 세계관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간도 우리가 지금 있는 공간은 3차원이지만 시간까지 하면 4차원이죠? 네. 맞아요. 시간까지 하면 4차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주에서 지금 물리학에서는 12차원까지 공식이 있어요. 계산하는 공식.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평면이잖아요. 네. 평면에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점이 인간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걔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 3차원의 우리를 볼 때. 이건 웃기는 거죠. 점이라는 인간 존재가 있는데 걔는 2차원 평면의 존재예요. 우리 사람을 그릴 수 있잖아요. 종이에다가 사람을 그렸어요. 걔가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보고 우리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걔 눈에는 2차원으로 보일 테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걔 눈에 볼 때는 걔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버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2차원을 우리가 3차원에서 2차원을 보고 2차원에서 3차원을 거꾸로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2차원을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3차원에서 2차원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상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차원, 4차원이나 5차원이나 6차원이나 7차원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멀티버스는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건 상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게임이나 플레이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 게임이라는 건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에 들어가서 우리가 놀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의 법칙이 적용되는 데 들어가서 이런 룰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게임이 되는 거고 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바둑이나 야구나 이런 거 보러 가면 거기서는 난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보러 가면 되게 웃기는 게 야구를 프로야구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는 어른이 하는 어린이 놀이에요. 공 치고 네모 칸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일루를 왜 뛰어가냐고 도대체. 근데 그 뛰어가는 사람들은 엄청 시리어스해요. 왜냐면 1년에 돈 막 10억씩 받는데 그거 실수 안 하면 막 자책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 엄청나게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 잘하면 100억씩 벌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놀이예요. 단지 이제 놀이의 규칙이 어린이 놀이죠. 찜뽕하듯이. 그러니까 어린이들 하는 놀이를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권투는 왜 네모칸에서 둘이 싸워요? 어른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그 권투장을 안 가봐서 그렇지 가보면 그 피 터진다고. 피 냄새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빨이 부러지고 뭐 그러겠죠, 그죠? 맞아요. 그런 걸 보러 가잖아요. MMF 그런 거 다 그런 거죠. 레슬링은 더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거를 왜 하냐 싶지만 그게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야. 그 사람 멀쩡한 정신에서는 그런 짓 안 하죠. 그 정말로 멀쩡한 정신에는 절대로 할 리가 없는. 감옥 가죠. 그렇죠? 최소한도 뭐 소송은 걸리겠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멀티버스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파이더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스파이더맨은 그런 멀티버스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블이나 DC가 영화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떤 존재성이냐? 그건 이제 거미라는 건 동물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사는 거미가 우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미의 그 능력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능력인데 그 능력 중에 일부를 인간이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인간이 거미의 세계에 들어가 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인간 세계가 축소해서 풀밭으로 가고 거기서 거미 같은 거미가 막 잘 날아다니고 밑에 있는 개미들은 얼마나 거미를 보면 놀랍겠어요? 맞아.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확대시켜서 인간한테 적용시켜 본 거죠. 그러니까 멀티버스의 그 이런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나 뭐 이런 멀티버스의 유니버스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단지 이제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죠. 왜 혼란스럽냐? 이건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현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질문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지금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C나 마블의 세계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 방향을 잡았고, 그 질문은 옳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그게 봉상으로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 문제는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정치꾼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책임감, 진정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행동자의 단어예요. 굿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행동을 진짜로 해야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혼자 생산할 때는 공동체가 안 나오고, 공동체는 행동자가 모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선함이나 악함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럴 때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책임감이 있고 진정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발코니 씬, 아까 얘기한 발코니 씬 있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 한참 피 끓는 젊은이가 그렇게 오붓하게 전 도시를 내려다보고 방해할 사람도 방해할 없고. 사람 아무도 없고 둘이 서로 마음도 확인했고, 그리고 둘이 그 오붓한다는 뽀뽀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걸 이제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 스파이더맨이 손을 이렇게 좀 가까이 갔다가 손을 뺐다가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가 어깨를 기다리는 장면만 보여줘요. 왜 그랬냐면 행동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행동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게 이 상징이에요, 이 영화에. 그러니까 공동체 문제도 해결 못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자의 문제 해결이 손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에이전시 그 행동자에 대한 상상이 계속 나거든요. 어떤 평면의 상태로 여기에 그 아래쪽에는 그앤이 서 있고 위에는 마일스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둘은 다르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상하로 뭐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든. 그러더니 둘이 같이 앉아 있다가 결국 마지막 장면에 구엔이 어깨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뭐 이 영화는 만화 영화니까 19금도 아닌데 어떻게 묘사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그랬다고. 그건 무슨 소리냐면 행동자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 위에 그 다음에 담론이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지. 그게 지금 이 영화가 말할 듯 말 듯 말할 듯 말 듯 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예요. 거기에 지금 딱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정직한 엠파스예요. 정직한 난경이에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근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도 아직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솔직한 그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버스는 틀림없이 와서 유니버스에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는 그런 혼란이고 고민은 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아버지가 그앤의 아버지가 미스테리라고 말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 같아요. 아버지가 맨 나중에 딸하고 화해를 한 다음에 딸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페런팅이 페어런팅 이즈 미스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는 이제 딸을 이해할 준비가 됐죠. 서장을 그만두기로 맘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사회에 충실한 봉사자 또는 하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로 맘먹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세계관에서 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됐지만 그건 그것뿐이고 그 사람은 근대인으로 살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죠. 그거 미스테리고 말한 이유가 그럼 딸이 그럼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딸이 설명할 차례예요. 이제는 맞아. 부모는 할 거 다 했잖아요. 자기 할 일. 맞아요. 준비가 끝났어요. 딸하고 만날 준비가 끝났다고.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잖아요. 그게 물론 자기의 목숨을 살렸어요. 서장이 아니니까. 그걸로 만족하라고. 맞아. 그 사람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맞아. 서장이었던 사람이 서장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무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버리고 온 건데. 다 버리고 딸을 위해서 몸을 돌아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너를 위해서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섰어라는 그 말하자면 진짜 뭐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제스처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현실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딸이 대답해야 돼. 그죠? 딸이 뭐 거미줄로 이렇게 척해갖고 아버지한테 안기는 걸로 끝나는데 그게 포옹한 한 번으로 끝날 얘기는 아니죠. 절대. 아버지는 그렇게 전환을 하기로 마음먹고 선언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제복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말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딸이 그냥 그냥 포옹 한 번 해주고 가버리고 화해했어.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딸한테 그죠? 왜냐면 딸의 세계관에 대한 찬성표 한 표를 던진 건데 그러면 지나가던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한 편 던진 게 아니고 그잖아요. 맞아. 유권자가 한 편 던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이 탈근된 시대라고 해서 가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공동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달리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거냐? 그거는 앞에 있는 세대가 뒤에 돌아오는 세대가 해야 될 일이죠.